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모델링,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주제 모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문서를 이루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문서에서 토픽, 주제를 추출해내는 확률 모델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서가 많지 않아서 텍스트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 수 있을 정도면 텍스트를 대략 훑어보아서 거기에 주제가 어떤 주제들이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SNS처럼 거의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문서 묶음인 말뭉치가 존재할 때 그거를 일일이 읽어서 거기에 어떤 토픽이 있는지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점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되면서 그러한 수작업으로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토픽 모델링은 그렇게 여러 문서로 이루어진 말뭉치가 있을 때 각 문서들의 핵심어를 분석함으로써 토픽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 토픽 모델링은 군집 분석하고 조금 다른데요. 군집 분석은 각 문서가 하나의 토픽을 담고 있다고 가정해서 문서를 완전히 분리된 집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즉 분석의 단위가 군집 분석 같은 경우는 문서죠. 거기에 비해서 토픽 모델링은 같은 문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꼭 한 가지 토픽이 담겨 있지 않고 여러 개의 토픽이 담겨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블로그를 쭉 수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보면 그게 스마트폰 중에서도 꼭 스마트폰의 어떤 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의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여러 토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은 한 문서에 여러 토픽이 있다고 보고 토픽이 여러 문서들 사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단어들이 토픽을 얼마나 드러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군집 분석은 문서 단위인데 토픽 모델링은 토픽 단위니까 좀 더 문서를 더 정교하게 분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동적 토픽 모델링은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은 이 토픽이 특히 이제 시계열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이제 역동적 토픽 모델링입니다. 토픽 모델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잠재 디리클레 할 때, 레이턴트 디리클레 알로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보통 LOA라고 하는 이러한 모형입니다. 이 LDA에 따르면 우리가 보는 말뭉치는 크게 세 개의 층위로 되어 있는데 문서, 토픽, 단어의 세 가지의 위계적인 층위를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말뭉치는 여러 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문서는 여러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제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주제가 담겨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LDA의 기본 전제는 문서를 통해서 겉으로 들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주제를 유추해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글쓰기 과정의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를 작성할 때는 먼저 어떤 주제를 정하죠. 대부분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어들, 키워드들을 뽑아내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의 반대로 요 토픽 모델링은 단어를 통해서 핵심적인 단어를 추려내는 그 단어들을 적절하게 연결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 기본 원리를 자, 요 얘기를 사례로 봅시다. 여기 세 개의 문서가로 이루어진 말뭉치가 있다고 보세요. 문서 X는 색상이 화려하고 외양도 세련되었네요. 문서 Y는 출고 가격은 비싸지만 가격 할인은 저렴해요. 문서 Z는 세련되고 화려한 색상에 출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불이용어 이런 거 빼고 핵심어만 이렇게 쭉 추리면 색상, 화려, 외양, 세련, 그 다음에 출고 가격, 비싸다, 가격 할인, 저렴, 다시 세련, 화려, 색상, 출고 가격, 저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것들의 출현 빈도를 이제 요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자, 비슷한 단어들끼리 이렇게 묶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색상, 화려, 세련, 외관 요런 단어들이 하나의 토픽 A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출고 가격, 비싸다, 가격 할인, 저렴 요런 거로는 이제 토픽 B를 구성하는 걸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요때 요 숫자는 출현 빈도입니다. 색상이 2번 나왔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색상 나오고 여기도 색상 나오고 화려도 2번, 세련 2번, 외관 2번. 그 다음 B는 출고 가격 2번, 비싸다 1번, 가격 할인 1번, 저렴 2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토픽 A와 토픽 B인데 이때 토픽 A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색상, 화려, 세련, 외관이니까 이건 디자인이라고 명명하죠. 토픽이. 그 다음에 토픽 B는 출고 가격 비싸다, 가격 할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건 가격에 대한 토픽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픽 모델링에서는 토픽 A, B 이렇게만 분류하지 이것이 디자인이다. 이 토픽이 가격이다 라는 것은 전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적당한 명칭이 부여한 겁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 연구자의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됩니다. 우리가 요인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인을 이렇게 몇 개의 변이를 요인으로 묶은 다음에 그 요인의 이름을 그 팩터를 뭐라고 하느냐는 분석자가 정하는 거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어 주제를 했으면 요 과정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은 이 색상, 화려, 세련 이 단어들이 쭉 있을 때 요거를 크게 토픽 A와 토픽 B로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색상, 화려, 세련, 외관은 디자인과 관련된 토픽이다. 출고 가격 비싸다, 가격 할인 저렴은 가격에 대한 토픽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토픽이 생성되었으면 이 토픽이 각각의 문서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를 볼 수 있죠. 문서 A는 색상이 화려하고 외양도 세련되었네요. 그래서 토픽 A가 1.0, 100%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 Y는 출고 가격이 비싸지만 가격 할인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토픽 B에 있는 단어들만 이렇게 쭉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요거는 토픽 B가 100% 있는 거죠. 문서 Z는 색상은 세련되고 화려한 색상에 출고 가격도 저렴해요. 라고 했을 때 세련, 화려, 색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6개 있고 그 다음에 출고 가격 저렴. 그래서 토픽 A는 한 60% 정도, 토픽 B는 40%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로부터 토픽을 추출해내고 모델링하고 각 문서에 그런 단어들이 각각의 토픽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요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 토픽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문서 D에서 단어 W가 토픽 Z를 반영하는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 말뭉치에서 특정 단어, 예를 들면 색상이라는 단어가 디자인이라는 토픽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요거죠. 특정 문서 X에서 특정 단어 W가 토픽 Z를 드러내는 확률을 계량적으로 보여주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항목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단어 W가 특정 토픽 Z를 반영할 비율이죠. 특정 용어가 특정 토픽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 요거는 따져봅니다. 요거는 토픽 Z를 반영하는 단어 W의 수를 토픽 Z를 반영하는 모든 단어의 수로 나눈 값, 그거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P Z분의 W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서 D에서 특정 토픽 Z가 등장할 확률, 요거를 또 따져볼 수 있겠죠. 이거는 특정 토픽이 나타나는 문서에서 특정 토픽에 속한 단어의 수를 전체 단어의 수로 나눈 값으로, 요거는 P의 D분의 Z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요 두 개 A와 값과 B, 즉 특정 단어가 특정 토픽을 반영할 비율, 예를 들면 색상이 디자인이라는 토픽을 반영할 비율,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문서 X나 YZ에서 디자인이라는 토픽이 등장할 확률, 요 두 개를 곱하면 요것이 문서 D에서 단어 W가 토픽 Z를 반영하는 비율, 요런 수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문서 X에서 색상이라는 단어가 디자인이라는 토픽을 반영할 비율을 따져볼 수 있죠. 자, 디자인 토픽에서 디자인 토픽이 있었죠. 색상, 화려, 세련, 외관 이런 것들이 디자인 토픽을 반영할 비율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디자인 토픽이 단어가 모두 몇 개냐? 색상 2번, 화려 2번, 세련 2번, 외관 1번이니까 모두 색상과 디자인과 관련된 단어가 모두 7번이 출연했죠. 7번이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 색상이 2번 나왔으니까 7분의 2, 화려는 모두 7번 중에서 2번 나왔으니까 역시 7분의 2, 외관 같은 경우는 모두 7번 중에서 1번 나왔으니까 7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가격이라는 토픽에서 가격이라는 토픽은 모두 출고 가격 2번, 비싸다 1번, 가격 할인 1번, 저렴 1번, 그래서 모두 6번의 단어가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 출고 가격이 2번 출연했으니까 6분의 2, 비싸다가 가격이라는 토픽을 반영할 비율은 6분의 1, 역시 저렴이란 단어가 가격이란 토픽을 반영할 비율은 6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가격 토픽에서 출고 가격 6분의 2, 비싸다 6분의 1, 이런 디자인 토픽에서 색상은 7분의 2, 아래 7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문서 X에서 디자인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요 전체 문서 X에 속한 전체 단어 중에서 디자인 토픽이 몇 퍼센트나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서 문서 X는 자, 전체 단어가 색상, 화려, 외양, 세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중에서 전부 색상, 화려, 외양, 세련 다 디자인 토픽과 관련되어 있죠. 따라서 문서 X에서 디자인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입니다. 100%예요. 문서 전체는. 그 다음에 문서 Y는 가격에 대한 것만 되어 있죠. 가격에 대한 것만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문서 Y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100%. 근데 문서 Z에서는 디자인 토픽이 60%, 그 다음에 가격 토픽이 40%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세련, 화려하고 색상의 출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5번 중에 여기 3번이 나왔고 출고 가격 저렴 이렇게 2번이 나왔으니까 디자인 토픽은 60%, 그 다음에 가격 토픽은 4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각각의 단어가 특정의 토픽을 반영할 비율 이렇게 계산됐고요. 그 다음에 그 토픽이
특정 문서에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서 X에서 색상이란 단어가 디자인 토픽을 반영할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색상이란 단어가 디자인 토픽을 반영할 비율은 아까 7분의 2였죠. 그런데 문서 X에서 디자인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였습니다. 즉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2 곱하기 1 해서 요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문서 Z에서 저렴 단어가 가격이란 토픽을 반영할 비율. 자, 저렴이란 단어가 가격이라고 하는 토픽을 반영할 비율은 6분의 2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란 토픽이 문서 Z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였어요. 5분의 2. 따라서 요것과 요것을 합한 값. 즉 저렴이 가격 토픽을 반영할 비율, 그 다음에 문서 Z에서 저렴이라는 토픽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곱한 요것이 바로 문서 Z에서 저렴이란 단어가 가격이란 토픽을 반영할 비율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LDA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수식으로 설명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LDA의 정확한 수식은 표준화되고 가중치를 부여하고 해서 훨씬 더 복잡합니다. 어쨌든 앞에서 본 LDA 기본 논리를 보면, 자, 말뭉치 전체적인 문서가 있을 때 그 단어가 있고 그 단어는 토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혼합된 토픽 문서가 단어에 영향을 주고, 문서는 토픽 혼합 분포 요 모수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토픽당 단어 모수가 단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것의 LDA의 그 모형을 나타낸 게 블라이 중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에서 나온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 M은 전체 말뭉치 공간을 얘기하고, N은 특정의 문서 공간, W는 단어, Z는 토픽, 그 다음에 시타는 토픽별 단어 분포 비율, 그리고 알파는 어떤 거기에 대한 모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토픽 모델을 수행할 때 적절한 토픽 수 K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임의로 설정하면 자의적이니까 이 토픽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퍼플렉시티, 혼란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코헤런스가 정합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란도는 확률 모델이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가를 나타내는데, 혼란도가 작을수록 더 좋겠죠. 따라서 혼란도가 가장 작은 그러니까 토픽 수를 1서부터 쭉 했을 때 혼란도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최적의 토픽 수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혼란도가 반드시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해석하기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들면서 정합 점수를 가지고 토픽 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나 토픽이 의미론적으로 얼마나 일관돼서 정합성을 나타내가는 정합점수인데, 이 정합점수를 하는 경우는 절정을 이루다가 급격히 꺾이는 지점의 토픽수, 요게 가장 적정한 토픽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토픽 모델링 코드를 이렇게 해보면 그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토픽수가 하나일 때 정합점수는 요 정도, 3일 때 이 정도, 4일 때 여기, 5일 때 여기 이렇게 되죠. 쭉 보면 정합도 점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팍 꺾이기 시작해요. 여기가 어디냐? 이게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최적의 토픽수는 3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픽 모델링의 분석 결과를 또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PyLDAB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합니다.
요거는 자, 코퍼스 말뭉치에 나타나는 여러 토픽들을 유사성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리고 각 토픽이 반영하는 용어들이 각각의 토픽을 얼마나 반영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요때 이용하는 게 다차원 척도법이에요. 그래서 인터토픽 디스턴스 맵입니다. 토픽 간의 거리, 지도를 통해서 어느 토픽과 어느 토픽이 더 가까이 있고 그 토픽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어 30개로 할 수도 있고 20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교육정책 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그 연구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토픽이 여기 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거와 요 토픽, 3번 토픽과 2번 토픽 이런 것들이 서로 토픽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할수록 가까워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파이썬에서 여기에 이 마우스를 올려대면 이런 식으로 올려대면 요 토픽을 반영하는 비율이 각 단어별로 30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석 결과를 시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토픽 모델링 LD를 통해서 추출한 토픽 모델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요거를 분석하는 것이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역동적인 토픽 모델링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토픽들의 출현 빈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시계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표로 그래프로 보여준 게 이런 식입니다. 여기는 토픽이 모두 6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토픽이 2016년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다가 2019년 1월 요때 요 숫자가 토픽 6이네요. 6번째 토픽이 굉장히 급격히 늘었다가 이제 다시 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시기적으로 토픽이 어떤 토픽이 많이 나왔고 어떤 토픽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데 요걸 통해서 대충 각각의 토픽의 확률 분포에 따라서 토픽의 변화추를 이제 상승 유형과 라이징 패턴하고 하강 유형, 폴링 패턴으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쭉 일정한데 그래서 상승 유형은 어떤 그 토픽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상승 패턴이고 어떠한 토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많이 논의되다가 점점 거기에 대한 토픽이 별로 많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강 유형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적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각각의 토픽들이 시기적으로 그 출현 빈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또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파이썬 코드에서요, 텍스트 마이닝한 파이썬 코드에서 맨 처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한국어 자연어 처리는 모든 분석을 할 때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자 본인이 있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죠. 스마트 토탈 이렇게 CSV로 되어 있는 거 불러오고 그 중에 이제 5개 본 거고요. 이거는 계속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요 텍스트 있는 부분, 디스크립션하고 데이트 부분 불러왔고 마지막 부분 확인한 다음에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날짜는 2020년 10월 5일이고 가장 이른 날짜는 2018년 11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 은전 한입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맥케이브 특히 그 중에서도 임포트하죠. 그리고 불용어 사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제외한 형태소 분석 했습니다. 첫 번째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명사 추출하고 거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 정제를 한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토픽 모델링 부분 여기서부터 시행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명사 추출하기 다시 한번 해줍니다. 앞에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확인했지만, 그 다음에 요 토픽 모델링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겐심 요거를 일단 인스톨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인스톨한 다음에 임포트해서 여기서는 명사에 대해서 바이그램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트라이그램으로 만든다 얘기입니다. 바이그램은 우리가 n그램이 있었죠. 바이그램이라는 건 두 개의 복합어입니다. 예를 들면 퍼블릭 릴레이션처럼 공중하고 관계가 늘 같이 나온다. 같이 나오는 빈도가 높다. 그러면 이걸 공중관계로 바이그램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공중관계 관리까지 세 개가 거의 같이 복합어처럼 출현한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묶는 거, 그게 트라이그램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자, 앞에서 했던 거 바이그램 형태로 한번 쭉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명사들을 한번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그램 문서에 대해서 아이디와 워드로 매핑된 딕셔너리를 생성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어하고 빈도수예요. 각각에 대해서. 요거는 첫 번째 문제에서 0번 요거 앞에는 단어의 일련 번호를 붙인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출연했냐라는 겁니다. 0번 단어는 2번, 1번 단어는 2번, 2번 단어는 1번, 3번 단어는 1번,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단어가 굉장히 많겠죠. 이게 1000개가 넘으니까. 그래서 여기 999개까지 있는데 999개까지만 보여줬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번호로 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부여한 거고, 구체적으로 그 단어가 뭔지를 확인해 보려면 요거로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예를 들면 2000번째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겁니다. 연속이라는 단어였어요. 만약에 150번째 단어가 뭔지를 확인하려면 요거 2000 대신에 150번째로 치면은 무슨 단어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추출한 다음에 토픽의 개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랬을 때 LDA 모델로 우리가 하는데 2부터 9까지 값을 늘려가면서 각 모델의 코이어런스 값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토픽 모델의 수를 설정하는 방법, 결정하는 방법이 홀란더, 퍼플렉시티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모델의 그 정합도 지수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자, 요 코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서부터 10까지 한번 쭉 넣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2서부터 한 5까지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자, 코드가 토픽의 수가 2일 때 정합도 코이어런스 스코어는 0.199고, 그 다음에 토픽의 수가 3개일 때는 자, 스코어는 이렇게 되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가 5번에서까지 0.24까지 늘다가 거기서 토픽 수가 6개일 때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기가 가장 적절한 토픽 수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요 코드를 통해서 차트로 나타내는 코드예요. 그래서 요 차트를 통해서 보면 요렇게 앞에 했던 요 내용이 요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토픽 수가 2개일 때는 0.2, 3개일 때는 0.325, 4개일 때 다시 떨어졌는데, 그래서 3개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5개 할 때 다시 또 팍 치솟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토픽 수가 그 코어런스 스코어가 가장 높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고기가 최적의 토픽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5개가 최적의 토픽 개수인 걸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요거를 보고 여기서 토픽 수를 결정해야 돼요. number of 토픽 수 요걸 바꿔줘야 됩니다. 요게 만약에 3이었다 그러면 요걸 3으로 해주고, 4였다 그러면 요걸 4로 바꿔주죠. 여기서는 5였기 때문에 토픽 수를 5로 해서 각각의 LDA 모델을 형성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0번 토픽, 1번 토픽, 2번 토픽, 3번 토픽, 4번 토픽, 그래서 5개의 토픽이 있고요. 이 토픽의 내용이 뭐다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이 분석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0번 토픽은 각각의 단어가 그 토픽을 반영하는 비율이라고 그랬죠. 0번 토픽이 스마트폰이 0.16, 사진이 0.013 정도의 토픽을 반영해요. 사용은 0.012 이런 식으로 쭉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스마트폰, 사진, 사용, 삼성 카메라 뭐 이런 거니까 요거는 사진과 관련되는 토픽이다. 그래서 뭐 사진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 갤럭시, 여기도 사진이네. 삼성 활용 제품 기능 명확하게 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건 주로 활용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그 토픽을 해당 단어들이 반영할 비율을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토픽 디스턴스 맵이라고 해서 각 토픽 간 거리 지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파이 LDABS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하고 임포트를 하죠. 그래서 요걸 임포트해서 하면 앞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요 내용이 요렇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인터토픽 디스턴스 맵에 다차원 척도로 해서 각각의 토픽, 첫 번째 토픽, 두 번째 토픽, 세 번째 토픽의 거리를 나타내요. 세 번째 토픽과 네 번째 토픽은 서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1번 토픽하고 5번 토픽, 첫 번째 토픽하고 다섯 번째 토픽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진 사용, 삼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상으로 좀 비슷해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어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픽 간의 분포, 거리를 나타내고 멀수록 그 토픽이 서로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토픽에 이런 식으로 요 마우스를 대면은 요게 탑 30 most relevant term for topic 1입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가장 요 토픽을 나타내는 각 단어들의 어떤 렐러번스, 관련성, 그래서 각각의 토픽이 몇 퍼센트 정도를 나타내느냐를 보죠. 여기서 보면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갤럭시, 그 다음에 사용, 사진, 스마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 토픽 보면 스마트폰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사용, 갤럭시, 사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토픽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토픽들이 거리와 그 토픽이 해당 단어들이 그 토픽을 얼마나 반영하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픽 모델링을 했으면 그것뿐 아니라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도 볼 수 있다 그러죠. 시간에 따라서 각각의 토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앞에 토픽 모델링에서 요것이 시간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앞에 포스트 데이터 그쪽에서 데이트라는 것을 더 넣었었죠. 갤럭시 나운에서 갤럭시 나운 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날짜가 나와 있는데 날짜 있는 거를 지정했죠. 요거는 제일 첫 번째 날짜예요. 2018년 11월 7일자의 명사들, 단어들을 이렇게 쭉 분류한 거예요.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번 첫 번째 것만 한 거니까 쭉 각각의 문서들의 날짜를 분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분류된 명사들이 있는 데이터에서 시간별로 명사들이 있는 문서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같은 경우 2018년 11월 7일 블로그가 요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단어, 명사들이 있는 문서의 개수. 첫 번째 명사의 문서 개수는 그 날짜의 1개, 두 번째 단어의 명사의 개수도, 문서의 개수 2개,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별로, 요 코드는 시간별로 명사들이 있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자, doc LDA 함수라는 것을 정의해서 앞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일반적인 토픽 모델링의 분석을 다시 한번 수행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바이그램 묶고 그 다음에 트라이그램 묶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토픽이 5개였죠. 0번 토픽, 1번 토픽, 2번 토픽, 3번 토픽, 4번 토픽. 그 다음에 그것의 각각의 토픽에서 각각의 단어가 그 토픽을 반영할 비율을 나타낸 거였죠. 요거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해준 겁니다. 여기서 해줬던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시기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get topic 함수를 통해서 각 토픽에 대해서 반환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걸 통해서 보면 앞에서 4개의 토픽이 있죠. 각각의 4개의 토픽에서 그 토픽을 드러내는, 반영하는 단어들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 사진, 사용, 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요 5개 토픽에 대하여서 각각의 단어들, 그 토픽을 반영할 비율, 그걸 쭉 보여주고요. 자, 그렇게 했으면은 문서마다 가지고 있는 토픽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합쳐진 문서마다 토픽의 크기를 계산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수식,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각 문서별로 토픽이 요게 5개 있었죠. 이렇게 스마트폰, 스마트 사진 사용, 삼각대, 삼성 이렇게 드러낸 토픽이 있었고, 그러면 스마트폰 사용, 사진, 스마트 강의 이렇게 드러낸 토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픽의 크기를 토픽이 5개니까 첫 번째 문서에서는 첫 번째 토픽이 4443, 첫 번째 문서의 두 번째 토픽의 크기는 4885. 이런 식으로 각 문서별로 각 토픽의 크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몇 번 출연했느냐 요거겠죠. 그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토픽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토픽의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numPy 배열 형태로 numPy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 numPy 형태로 된 다음에 배열 형태로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차트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를 통해서 x축은 시간, 네, 여기는 2019년 1월 1일서부터 2020년 10월까지 그때의 토픽 크기를 하는데 요게 앞에서 토픽이 5개였기 때문에 라벨에서 토픽 5까지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토픽이 3개다 그러면 요 뒤에 거는 할 필요 없어요. 요거까지만 해줘야 됩니다. 토픽 1, 2, 3. 만약에 이거 봐도 많고 토픽이 6개다. 그러면 요걸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토픽 6하고 토픽 7까지 요렇게 요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로. 그래서 그 결과 토픽 1, 2, 3, 4, 5 5개의 토픽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알 수 있죠. 특히 여기서는 5번 토픽이 특히 뒤에 가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출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